안녕하세요. 나무입니다. 브이로그 영상을 제가 최근에 자주 올렸는데 그게 편집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쭉 찍어서 올릴 수 있는 걸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뜨개를 하면서 제가 왜 공방을 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뜨친들이랑 그렇게 놀면서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고?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 뜨치는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뭐 그렇게 만나는 편이고요. 뜨친을 만나지 않은 그 평상시에는 거의 혼자 있어요. 말을 할 일이 진짜 없어요. 혼자 살고 작업실에서도 혼자 있고 기껏 하는 말은 뭐 카페에서 커피 살 때 무슨 커피 주세요? 뭐 편의점에서 또 요즘은 딱히 말할 일이 없잖아요. 그냥 물건 골라서 카운터에 올려놓고 카드 꽂고 그러면 뭐 안녕히 계세요. 뭐 그 정도나 얘기하지 대화를 할 일이 거의 없거든요. 평소에 주말에 친구가 와서 뭐 술 한잔 한다고 해도 제 친구도 별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니어서 기껏해야 뭐 이거 맛있다, 맛없다, 다음엔 시켜 먹지 말자, 뭐 그 정도? 이렇게 수다스럽게 뭘 막 얘기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평소에 안 하고 있던 말을 뜻친들을 만나면 이렇게 하는 거라서 서로 말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방을 하는 게 저한테는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는 걸 깨달은 게 공방을 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그전에는 제가 사람을 되게 좋아하고 처음 만난 사람하고도 잘 어울리고 그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20대 초반에 혹시 천리안을 아시나요? 천리안 하이텔 유니텔? 그때 제가 천리안에서 토끼띠 동호회를 했었는데요. 토끼띠 동호회면은 다 토끼잖아요. 저는 75년생 토끼거든요. 그 동호회 주 활동하는 사람들이 다 75년생 토끼들이었어요. 그 일주일에 뭐 4-5번 번개를 하고 주말마다 어디 뭐 대전, 대구, 뭐 경주, 부산 이렇게 가서 놀고 가서 처음 만난 친구들이랑 다 토끼띠니까 야자하고 보자마자 반가워 넌 어디서 왔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술 먹고 20대 초반에는 할 얘기가 많잖아요. 그랬어서 제가 낯선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그런 성격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래서 공방을 차렸는데 그 공방을 차린 거는 뭐 제가 막 차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그것도 조금 사연이 긴데요. 저희 큰오빠가 결혼을 앞두고 저희 부모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일단 이제 장남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앞으로 이제 그 오빠의 또 가정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동생들을 도와주고 싶어도 가정이 생긴 후에 도와주는 건 쉽지 않을 거니까 어쨌거나 제 생각에는 오빠가 결혼하기 전에 이 막내 동생이 먹고 살 걸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 가게 해라 해서 얼떨결에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뜨개를 잘했던 것도 아니고요. 막 초보 그레니 스퀘어 가방을 뜨고 와 진짜 너무 잘 떴다 진짜 기초적인 걸 뜨고 혼자 자화자찬하던 때였고 또 지금 제 영상에 자주 나오는 휘진이 조카 첫 조카가 딸이었는데 휘진이가 저희 집안에 되게 오랜만에 생긴 애기였어요. 왜냐면 일단 저희 사촌 동생이 저랑 8살 정도 차이 나는데 그 동생들도 이미 다 아닌가? 그땐 대학생이었나? 한 20년 만에 태어난 애기?
우리 박씨 집안에. 그리고 딸이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래서 온 집안 사람들이 예뻐하고, 또 애기는 뭘 떠서 입혀도 정말 색깔만 우중충하지 않으면 뭘 떠서 입혀도 다 예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너 뜨개 잘한다고 예쁘다고 막 칭찬해주고 해서 저도 제가 잘 뜨는 줄 알았고, 우리 오빠도 옥민이가 뜨개방을 하면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공방을 차렸는데 공방은 제 생각과는 다르게 많이 달랐죠. 왜냐하면 저는 그때 제가 27, 8 뭐 그랬어요. 사무실에서 일한 거 말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해 본 적은 거의 없거든요. 그게 그 불특정 다수를 상대했던 경험은 20대 초반에 그 토끼띠 친구들이랑 놀았던 경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제가 뭐 영업을 해본 것도 아니고 판매직을 해본 것도 아닌데 공방을 했다니 지금 생각하면 정말 공방을 안일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공방을 한 이후에 제가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는 걸 깨닫고 몇 년을 하다 공방 차릴 때 일단 실을 채워야 돼. 요즘은 실을 채워놓고 장사를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는 가게 안에 실이 어느 정도 있어야 장사를 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택배도 잘 되니까 없는 실 주문하면 다음날 뭐 그 다음날 바로 오니까 굳이 실을 쟁여놓고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그때는 몇백만 원이든 뭐 실을 채워놓고 공방을 시작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실을 일단 채워놓고 장사를 시작했지만 손님들은 항상 새로운 실을 찾거든요. 그래서 내가 500만 원 실을 채워놨다. 그 실이 쭉쭉 팔려서 1000만 원이 들어와서 또 다음 실을 뭐 200만 원을 사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그 500만 원의 실은 그대로 그냥 가게 안에 있어요. 손님들은 계속 새로운 실을 찾아요. 그러면 새로운 실을 계속 주문하고 뭐 10팩을 주문해서 10팩이 다 나가고 또 20팩 주문이 들어왔다. 그러면 장사 정말 잘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손님들이 뭐 새로운 실 뭐 이색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5가지를 들여왔어요. 근데 손님이 사가는 건 한두 개예요. 그럼 그 실이 또 재고가 남아요. 계속 그렇게 그냥 누적누적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을 하고 뜨개방을 닫았을 때 뭐 실도 많이 남아서 그때 여기저기 많이 나눠주고 책도 많이 나눠주고 했는데 정말 마이너스였죠. 완전 마이너스여가지고 빚 갚느라 힘들었어요. 어쨌거나 근데 빚을 갚아서 힘든 것보다 저는 그 사람들을 상대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뜨개를 조금 하시다 보면 내가 이렇게 뜨개 하는 게 너무 재밌는데 뜨개도 하면서 돈도 벌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저도 약간 그런 마음으로 차렸던 거기도 하고 우아하게 뜨개 하면서 커피 마시면서 손님들이랑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돈도 벌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손님들이랑 우아하게 도란도란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재밌을 때도 있어요. 뭐 뜨개 생활을 제가 뜨개 방을 5년을 했을 때 5년 내내 불행했고 힘들 그런 건 아니에요. 한 5분의 3 정도는 그래도 재밌었어요.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고 제가 결혼을 안 하고 어린 사람이니까 들어오자마자 저한테 하다하는 분도 있지만 저를 이제 어리니까 귀엽게 봐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막 김치도 싸다 주고 막 밥도 해다 주려고 그러고 막 되게 잘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계셨지만 어쨌거나 저는 혼자 있는 게 좋더라. 그래서 나는 뜨개를 좋아하니까 공방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도 힘들다고 얘기했지만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뜨개 공방이 어떤 업종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뜨개 공방이면 어떤 업종인 것 같아요? 판매업도 맞죠? 실도 팔고 수업을 한다고 해도 그 수업도 어쨌든 판매를 하는 거니까 판매업이 맞잖아요.
근데 보통의 판매업은 손님들이 물건을 골라와서 이거 계산해 주세요 하고 계산하고 가면 끝이거든요. 은행도 판매는 맞잖아요. 뭐 적금 보험 이런 걸 파니까. 은행 같은 경우도 손님이 와서 내가 뭐 적금을 들려고 하는데 어떤 걸 들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하면은 뭐 창구 그 직원이 그러면 한 달에 어느 정도 생각하시냐? 그래서 얼마 정도 생각한다. 그러면 뭐 이러이러한 게 있고 저러저러한 게 있고 상품에 대해 설명을 하고 그럼 난 이걸 하겠다 해서 가입하고 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뜨개방은 다른 판매업하고 조금 달라요. 왜냐면 손님이 뭘 원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뜨개를 하고 싶어서 왔는데 정확히 뭘 떠야 될지 모르겠어서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은 인스타나 뭐 레이블리에 있는 어떤 도안을 보고 나 이거 뜨고 싶어요 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보그를 배우고 싶어요 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게 목적이 뚜렷한 분들이 오시면 그나마 수월한데 그게 없이 너무 이제 심심하고 애들 다 키웠고 심심하고 할 게 없는데 뜨개나 해볼까?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고 임신해서 태교에 좋다고 하니까 애기 옷을 떠줄까 하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요즘 유행하는 뜨개 가방 뭐 이런 걸 이제 누가 들고 다니는 걸 보고 나도 저거 떠보고 싶다 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정말 뭘 떠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손이 심심해서 오신 분들은 정말 힘들고요. 이거는 그냥 판매업이 아니고 상담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가 뭘 떠야 될지도 모르고 누굴 위해 떠야 될지도 모르고 실에 대한 정보도 하나도 없고 그러면은 일단 스무고개를 시작해야 돼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냥 뭐 집에서 있기 심심해서 뜨개나 해볼까 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럼 뭐 뜨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남편 조끼를 떠볼까 아니면 뭐 요즘 가방을 떠볼까 이런 분들, 그러니까 목적을 두고 뭐 어떤 도안을 골라서 오신 분들, 뭐 나는 보그를 배울게 그런 분들을 빼고요. 그러면 이제 공방에 따라서 지금은 공방에서 그 자체적인 커리큘럼을 만들어 놓잖아요. 취미반 있고 보그반 있고 뭐 코바늘 기초반, 코바늘 중급반 이렇게 정해놓고 수업을 하시면 뭐 뜨개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래서 없다고 하면 그럼 기초반을 먼저 듣고 하시면 돼요라고 그게 약간 어느 정도 보편화돼 있잖아요. 잘 모르면 기초부터 하고 하는 게 맞구나 이게 보편화가 돼 있는데 제가 할 당시에는 그런 거 없거든요. 그냥 남편 조끼 떠볼까? 뭐 이래요. 근데 뜨개는 좀 해보셨어요? 그래서 아니 해보진 않았는데 그러면은 정말 옛날 방식으로 하는 데는 그러면 앉아서 그냥 실을 줘요. 실 주고 100호 잡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실 반을 주고 그러면은 오신 분이 뭔지 모르고 그럼 100호를 어떻게 잡아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100호를 막 만들어서 줘요. 뭐 뜨라고 알려주고 그러니까 정확히 나의 결과물이 어떤 건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남편 조끼로 정했어요. 뭘 떠야 될지. 그러면 어떤 조끼를 뜰 것인지를 또 정해야 돼요. V넥을 할 건지 라운드를 할 건지 꽈배기를 넣을 건지 민자로 뜰 건지. 그럼 이제 그 공방에 있는 책을 또 열심히 봐요. 봐서만 이걸로 뜰게요. 저걸로 뜰게요. 막 이렇게 골라요. 근데 우리 남편이 V넥을 싫어하는데 이제 그 책에 나온 디자인이 무늬도 예쁘고 다 마음에 드는데 라운드야. 근데 우리 남편은 라운드 답답해서 싫어해. V넥을 뜨면 안 돼요? 그러면은 선생님 이제 골치가 아프죠. 있는 도안인데 그럼 이걸 또 변형해야 되잖아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이제 디자인도 정했어요. 그럼 어떤 실을 뜰 건지를 또 정해야 돼요. 근데 실이 가격이 천차만별이잖아요. 색도 천차만별이고. 나 빨간색이 좋은데 이 빨강은 싫어. 더 밝은 빨강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경우도 있고, 이거 색은 마음에 드는데 질감이 싫어.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양한 욕구를 맞춰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남편 조끼를 뜬다고 치면 그 뜨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머릿속에 이미 어떤 이미지를 상상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나와 있는 디자인과 실의 종류가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상상과 같을 수가 없거든요. 있는 것 중에 골라야 되는데 머릿속에 있는 거에 맞춰서 하려니까 이것도 안 돼, 이건 이래서 안 돼, 이건 저래서 마음에 안 들어.
결국은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그리고 안 되겠다. 다음에 다시 올게요. 그래서 한두 시간을 열심히 설명하고 골라주고 이 실은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렇고 했는데 다음에 올게 하고 가버리는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여기만 해도 진이 빠지죠. 그 다음에 또 공방은 판매를 하면서 동시에 수업도 해야 되잖아요. 요즘은 이제 이 수업하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일반화돼 있지 않나요? 수업료 받고 이런 게. 근데 저 때는 그게 저 때라고 하면요. 2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제 라떼가 되는데 20년 전 얘기를 하면 그때는 수업료를 받는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아니 무슨 뜨개방 실사면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였고 그렇게 알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 뭐 실을 많이 사니까 알려줄게 라고 했을 때 그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는 걸 현실로 구현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뜨개 작가여서 내가 내 디자인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다른 사람 머릿속에 있는 걸 내가 완벽히 구현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를 설명을 또 잘 못해요. 정확히 어떤 건지 그리고 저는 그 상대방, 그 손님의 남편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 우리 남편한테 작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작은지 큰지를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디자인이 우리 신랑한테 어울릴까요? 물어보면 그걸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신랑한테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내가 어떻게 얼굴도 본 적 없는 신랑을 이거 우리 애기가 좋아할까? 모르죠. 그 애기를 제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래서 그 구현하는 게 힘들대. 그럼 그거를 어쨌든 뭘 뜰 건지 정했을 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반 뜨개에 대한 정보가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남편 조끼를 뜬다던가 애기 야구 잠바를 떠준다던가 이러면은 옛날에는 그걸 다 해줬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힘들었어요. 예를 들면 단계가 있죠. ABCD를 알아야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배우고 그 다음에 뭐 주어 동사 목적어를 배우고 그래야 뭐 이제 그 다음부터 책 읽기가 가능해지고 뭐 대화가 가능하고 영어로 치면 그렇잖아요. 근데 영어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영문 소설책을 가지고 와서 나 이거 읽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은 ABCD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럼 일단 ABCD를 배우고 그 다음에 I가 뭔지 U가 뭔지 C가 뭔지를 알고 그 책을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상태면은 그 책을 읽고 싶다고 해서 읽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공방에 오시는 분들 중에 겉뜨기 안뜨기가 뭔지도 모르는데 쪼개 뜨겠다고 오고 뭐 우리 남편 코트 떠주겠다고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신데 그러면 이거부터 만약에 시험 뜨기부터 하셔야 된다고 그걸 내가 왜 하냐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셨고 수학도 더하기 숫자 1, 2, 3, 4까지 100까지는 세고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를 배우고 나누기 곱하기를 배우고 이 단계가 있잖아요. 이 단계가 있다는 거를 이해를 못하는 그러니까 그게 왜 필요한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오겠다고 하면은 제가 그 손님을 설득을 시켜야 돼요. 이게 설득할 일이 아니잖아요. 기초가 있어야 그 다음 단계를 할 수 있다는 걸 설득을 시켜서 그 기초를 배우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렇죠. 이건 제 20년 전 얘기예요. 20년 전에 그랬기 때문에 제가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있고 뭐 기초를 먼저 배우고 내가 아무리 조끼를 뜨고 싶어도 기본적인 정말 작은 시험뜨기 뭐라도 기본적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겉뜨기 안뜨기 구분할 줄 알고 단 셀 줄 알고 이런 과정을 요걸 떠보고 그 다음에 어려운 걸 뜨셔야 된다라는 게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손님을 설득을 시켰어야 됐어요. 이게 왜 안 되는지를 설명을 해줬어야 됐어요. 근데 그래도 납득이 안 돼요. 지금은 이건 많이 다르죠. 어쨌거나, 그러니까 뜨개 공방을 하면 판매도 해야 되고 수업도 해야 되고 그리고 상담도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뭘 하고 싶은지 모르는 상태에서 오면은 그걸 스무고개 하듯이 질문을 하면서 아, 나는 뜨개가 아닌 것 같네요 하고 그냥 가는 분도 계시고 그럼 저는 뭐 기초반부터 할게요 뭐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상담하는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공방을 하게 되면. 근데 지금은 좀 다를까요? 지금은 그때와 많이 다르겠지만 어쨌거나 그 뜨개 공방은 판매도 하면서 수업도 하면서 상담도 해야 되고 이 세 가지 외에 그리고 매년 매 계절마다 새로운 샘플을 만들어야 돼요. 디자인도 해야 돼요.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요즘은 그래도 이제 도안을 판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뜨개책이 있고 뭐 영문 패턴 새로 나오면 영문 패턴 수업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옛날처럼 뭐 조끼별로 가디건, 풀오버 뭐 이렇게 쭉 매장에 쭉 걸어놓지 않아도 요즘은 인스타나 사진을 보여드려도 저 이거 뜰게요, 뭐 이거 할게요, 뭐 입문반부터 할게요. 이게 보여줄 자료가 많아서 그게 괜찮은데 그래도 그 유행템이 있잖아요. 올해 유행하는 템. 인스타에서 어떤 가방이 유행을 해요. 그럼 공방에서 선생님 요즘에 인스타에서 무슨 가방 많이 보이는데 선생님은 그 가방 안 떠요? 사진 보면 그래도 이제 뜨개를 좀 하신 분들은 사진 보면 어떻게 뜨는지 대충 파악이 되니까 알려줄 수는 있어요 라고 하면 근데 전 실물 보고 뜨고 싶어요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러면은 또 그걸 떠야 돼요. 그리고 또 만약에 영문 패턴에서 조금 인기 있는 게 있다. 꼭 영문 패턴 아니더라도 이제 뜨개책에 있는 거 인기 있는 게 있다. 선생님 저 그거 뜨고 싶은데 선생님은 그거 안 떠요? 도안 제가 구해드릴 수 있으니까 아니 저희 공방이 그 도안 판매하니까 도안 보시고 뜨시면 돼요. 그러면 근데 실물 보고 뜨고 싶은데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공방 선생님이 그걸 알려줘야 되는데 떠보지 않고 도안이 있긴 하지만 떠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알려주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걸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그걸 떠. 그리고 이게 뜰 줄 몰라서 뜨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 도안을 그래도 체득을 하고 알려줘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 같은 게 있어서 그걸 또 뜨고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판매, 학원, 수업, 상담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매 계절 유행하는 것들, 매년 유행하는 도안들을 샘플을 또 떠야 돼요. 떠야 되고 가끔은 새로운 다른 데 없는 우리 공방에서만 팔 수 있는 것도 디자인해야 되고 디자인을 하면 또 도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도안도 만들어야 되고 이미 5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판매, 수업, 상담, 그다음에 디자인, 도안, 그다음에 이거 뜨는 것도 일이잖아요. 제작도 해야 되잖아요. 이미 힘들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저는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그것도 힘들었고 또 하나 힘들었던 거는 그 손님들과의 유대감, 친밀감이 너무 깊어지는 게 저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뜨개 수업을 한다고 해도 일단 뜨개는 만약에 내가 풀오버를 배운다고 하면 몸판을 뜨고 진동을 줄이기 전까지는 떠야 되잖아요. 그걸 뜬 다음에 진동 줄일 때가 돼야 그걸 물어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한테. 그럼 선생님은 그때 가르쳐 줄 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거를 뜰 동안 이제 손은 뜨지만 입은 쉬니까 이제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서로. 그걸 하다 보면은 뭐 가정사도 나오고 뭐 연애사도 나오고 과거사도 나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저는 조금 힘들었어요. 내가 몰라도 될 다른 집의 가정사를 아는 것도 그렇고 내가 몰라도 될 이분의 연애사를 내가 들어야 될까? 저분의 시댁
불화를 내가 들어야 될까? 신랑 자랑을 내가 언제까지 들어야 되지? 난 신랑도 없고 애도 없는데 애 자랑을 그러면 이제 맞장구를 쳐줘야 그 입장에서는 맞장구를 쳐줘야 되고 막 진짜요? 진짜 좋겠다 이렇게 해줘야 마음에도 없는 그런 리액션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힘들고 그리고 보통은 밖에 나와서 좋은 얘기는 잘 안 하고요. 자랑 아니면 험담 둘 중에 하나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걸 듣는 것도 힘들었고 또 제가 공방을 했던 곳은 지역사회, 정말 작은 지역사회여서 손님들이 이렇게 뭐 5명 앉아 있는데 얘기하다 보면 누구네 뭐 사촌 아니에요? 우리 언니랑 동창이었네요. 뭐 이렇게 다 돼요. 뭐 신호의 뭐 동창이라던가 다 연결 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손님 한 분이 나가시면 저희가 뭐 누구네 뭐 신호인데 뭐 이런 일이 있었대. 진짜요? 막 그러고. 근데 그 거의 정기적으로 오시는 손님이면은 다음에 오면은 우리가 그걸 모른 척하고 또 얘기를 또 빵 나누죠. 그런 것도 힘들었고요. 근데 제가 힘들었다는 이유로 공방을 접은 게 아니고 공방을 접은 거는 제일 처음 했던 자리는 계약이 끝나서 다른 자리로 옮겼는데 그 옮긴 자리가 도로가 날 자리에 있는 가게였어요. 그래서 그 도로가 날 때 공사 들어갈 때까지만 한다고 하고 들어가서 되게 싸게 세를 내고 있다가 도로 이제 공사 확정되면서 이제 그만둔 거거든요. 빚도 많이 생기고. 네, 그래서 제가 공방을 안 한 이유는 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리고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다 보니까 알게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서로의 뭐 가정사를 다 알고 뭐 하니까 이게 굉장히 친한 관계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는 제 그걸 뭐라 그러지? 질량의 법칙이 있어서 제가 있고 가족이 있고 그 외에 아무 때나 전화해도 괜찮은 사람, 뭐 그다음에 가끔 연락하는 사람, 길 가다 보면 반갑게 인사할 정도의 사람, 뭐 이렇게 이게 있는데 그게 저는 요 범위가 되게 좁고 그 범위 안에 있는 사람의 수가 되게 적은 편이거든요.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의 일에 대해 아는 게 제가 감당을 못하는 성격인데 그걸 이제 그때는 몰랐던 거죠. 나중에 제가 생각해 보니 저는 그런 게 정해져 있는 되게 적은 수의 인간관계로 만족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오는 힘듦이 있었어요. 근데 반대로 사람 좋아하시는 분들은 공방 너무 재밌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저 같은 그런 성격이 아니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얘기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재밌게 수업하고 하나도 그런 상담하는 거 자체도 재밌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공방을 하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저 같은 성격은 공방을 하기는 좀 힘든 성격인 거죠. 근데 그땐 제가 너무 어렸고요. 30살이 안 됐었으니까 불특정 다수를 상대해본 경험도 없었고 영업 같은 걸 해본 적도 없어서 사람 다루는 법을 몰랐어요. 근데 지금 하면은 그때보다는 덜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 만약에 손님이 딴지를 건다 하면은 웃으면서 이렇게 넘길 그 상황을 넘긴다기보다는 전에는 손님이 딴지를 걸면 어떡하지? 내가 몰라서 내가 정말 뭘 모르는 건가? 내가 바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대꾸를 못했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손님이 딴지를 걸면 에이 그건 아니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그런 혹시 저랑 비슷한 성향인데 공방을 할까? 나중에 공방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은 조금 다시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 때 20년 전 얘기고요. 요즘은 많이 그 시스템이 달라졌잖아요. 공방이
뭐 보그 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단계별로 이렇게 수업 교재 갖고 교재에서 정해준 그 범위 내에서 수업을 하시니까 스트레스가 그때만큼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보그 수업을 해본 건 아니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보그 없이 공방을 하시다가 보그 수업을 하게 된 이후로 스트레스가 많이 줄었다는 분들을 봤거든요. 근데 그거 외에도 일단 시를 팔고 파는 과정에서의 스트레스, 상담해 주는 과정에서 스트레스, 그리고 네, 저는 그런 유대감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저는 장사를 해본 경험이 없이 공방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도매 가격을 알잖아요. 만약에 10,000원에 들여온 시를 손님한테 20,000원에 판다고 치면 내가 이 손님의 돈을 뜯어먹는 기분이 드는 거지,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잘 모르는 손님이면 그냥 20,000원이에요 하고 돈 받고 팔면 되는데 아까 얘기한 유대감이 생기면 이제 언니 동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야 뭐 이거 나 지난번에도 10개 샀는데 20,000원 받을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또 뭘 모르니까 20,000원 받으면 안 되는 건가? 그럼 얼마를 빼줘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그럼요 20,000원이지 나도 먹고 살아야지 이럴 건데 그때는 그런 말을 못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죄책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지금은 만약에 어느 공방 선생님이 제가 그런 거에 스트레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20,000원 다 받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작 저는 그때는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친해지게 되기 때문에 내가 이 가격을 다 받는 게 맞는 건가? 받아도 되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드는 분이라면 공방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칼같이 끊어서 이 실값은 실값이지 제가 버는 게 아니라 그 도매 실 회사가 돈 버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고 다 받으셔야 되죠. 네,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되게 힘든 일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이후로는 두 번째 옮긴 자리를 접은 이후로는 공방을 하겠다는 그때는 아예 뜨개를 직업으로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딴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편의점에서도 알바하고 친구가 PC방 해서 PC방 일 도와주고 뭐 그렇게 하면서 몇 년 지냈거든요. 뜨개는 이제 다시는 직업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근데 또 어쩌다 보니까 다시 또 뜨개로 먹고 살고 있는데요. 그러다 그 이후에 공방을 하는 건 아니지만 수업을 했었거든요. 자올이라는 실회사에서도 수업을 했었고 또 지역별로 이렇게 사람을 모아서 수업을 하기는 했었어요. 어느 정도 했었는데 그때는 수업료를 받고 제가 그분들 만나서 수업을 했는데 그 테마를 가지고 뭐 영문 패턴 수업이다, 뭐 창작 수업이다 이렇게 수업을 했었는데요. 그 수업도 그 다달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그 공방에서 했던 것 같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수다가 길어져요. 그 수업 내용보다는 수다가 길어져요. 오시는 분들도 그냥 오늘은 그냥 뜨개만 하면 안 돼요. 뜨개 하는 게 좋아서 모인 분들이니까 뜨개만 하면 안 돼요 해서 수다 떨면서 뜨개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헤어지고. 근데 저는 돈을 받고 거기에 간 건데 수다만 떨다 오면 너무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분들 말씀으로는 아니다. 우리가 뜨면서 궁금한 거 물어볼 때 옆에 있어주는 것만 해도 좋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근데 그러면 제가 정말 안일해지는 거 있죠. 마음이 해이해지고 알려주러 간 건데 내가 이렇게 놀면서 돈을 벌어도 되나? 이런 죄책감이 들어서 그거를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런 수업을.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시작한 게 도안 만들고 패키지 하는 걸 그 이후에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내 뜨개를 직업으로 하면서 공방은 하지 않고 수업도 하지 않고 하면서 먹고 살게 된 건데요.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또 하도록 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공방을 하지 않는 이유, 판매지만 손님을 설득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가르쳐 줘야 하는데 단계별 이것도 역시 손님을 설득해야 된다는 거, 상담도 하고, 그리고 그 짧은 시간 안에 유대감이 깊어져서, 근데 그 깊어지는 유대감을 제가 부담스러웠다는 거, 뭐 그런 이유 등으로 저는 공방을 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은 다른 방법으로 뜨개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게 공방을 하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뜨개를 직업으로 하면서 공방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TMI를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공방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뜨개로 돈을 버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